여러분,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사려면 14억인데 6억 대출 제한으로 필요현금은 8억은 기본이죠. 전세 사기는 매일 뉴스에 나오고 월세도 내고 나면 통장이 텅텅 비지요. 특히 20대 30대 신혼부부라면 더 답답할 거예요. 청약가점 70점 없으면 당첨은 꿈도 못 꾸고 전세 계약할 때마다 불안하지 않나요? 2024년 작년 전세 사기 피해가 2만 건이 넘었어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내 집 마련은 점점 멀어지죠. 근데 여러분은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지금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오피스텔이 여러분의 현실적인 제3의 내 집 마련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오피스텔로 몇 억 절약하는 4가지 장점과 억 단위 손실을 막아줄 6가지 함정을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오피스텔 총정리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장점, 오피스텔이 좁다는 편견 완전 깨부숴 드릴게요. 예전엔 오피스텔 하면 원룸 20제곱미터 정도 좁은 공간 떠올렸죠? 하지만 요즘 신축 오피스텔은 아파트 못지않게 설계됐어요. 공간 활용부터 수납, 생활 편의까지 완벽해요. 예를 들어 부천 상동용 주상복합 오피스텔 시립주금 1억대로 전용 84제곱미터 4베이 구조로 방 3개, 드레스룸, 세탁실까지 갖췄어요. 신혼부부들이 아파트보다 공간 활용이 낫다고 극찬했죠. 발코니에서 아침 커피 마시고 겨울엔 베란다 나갈 필요 없이 실내에 있는 세탁실에서 따뜻하게 빨래를 끝낼 수 있어요. 오피스텔 고를 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상 4베이 구조 꼭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평면도도 보고 현장 방문으로 실제 공간도 느껴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라면 주방에 집 들일 때 친구들과 같이 앉을 4인 식탁 놓을 자리 공간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이런 오피스텔 여러분의 꿈의 내 집 같지 않나요? 댓글로 어떤 오피스텔이 궁금한지 남겨주세요. 두 번째 장점, 청약 통장 없이도 당첨 가능. 아파트 청약은 무주택 10년, 부양가족 5년, 가점 70점 이상 아니면 사실상 물 건너갔죠. 오피스텔은 완전 달라요. 청약 통장 가점 없이 추첨으로 뽑거든요. 2025년 기준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은 100%가 추첨제로 진행돼요. 예를 들어서 인천 송도 신축 오피스텔에서 30대 부부가 7억에 추첨으로 계약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서 가격은 조금 높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게다가 무주택 자격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 청약도 계속 도전할 수 있죠. 분양 사이트 청약홈에서 추첨 조건 확인하고 계약 전 모델하우스 상담원에게 물어볼 질문 리스트도 미리 준비하세요. 청약 고민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진짜 궁금해요. 세 번째 장점, 세금 절약의 신 오피스텔. 오피스텔 취득세는 기본 4.6%예요. 아파트는 9억 초과시 3%, 지방교육세 0.3%까지 더하면 총 3.3%예요. 근데 다주택자라면 아파트는 중과세 12%, 총 13.2%까지 치솟아요. 오피스텔은 똑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4.6%로 유지되고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 사면 세금 1억 3,200만원 내는데 오피스텔은 4,600만원으로 거의 1억 가까이 절약된다는 거죠. 또 실거주를 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5억에 샀는데 2년 실거주 후에 7억에 팔아도 세금은 빵원이 나오는 거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축 오피스텔은 2025년 말까지 취득 시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고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오피스텔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마포 오피스텔 40제곱미터 이하 실거주로 재산세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인 사례도 있고요. 네 번째 오피스텔 장점, 프리랜서나 1인 기업가라면 오피스텔이 진짜 보물이에요.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면 관리비, 인터넷, 전기료 같은 비용들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부가세 환급 매입세액 10%까지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서 5억 오피스텔 매입했을 때 부가세 5천만 원이 환급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다른 사례는 유튜버가 강남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등록해서 연간 관리비 300만 원, 인터넷비 50만 원 절세한 예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함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함정, 방 2개 오피스텔은 조심하세요. 아이 생기면 금세 좁아져요. 예를 들어서 서울 송파가 있는 오피스텔 9억대 방 2개 계약한 부부가 아이가 생기자 1년 만에 급매로 5천만원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또 30대 부부가 4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산 뒤에 아이 2명이 되니까 수납공간 부족으로 이사를 또 갔죠. 장기 실거주라면 방 3개 이상, 최소 60제곱미터 이상으로 골라야 해요. 계약 전에 가족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평면도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
도보 5분 역세권 광고만 믿지 마세요. 마트나 병원 같은 게 없으면 정말 출퇴근만 편한 집이 돼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신도시 오피스텔이 있는데 마트까지 차로 20분이라서 불편해서 후회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인천 청라 오피스텔 계약한 20대가 병원까지 30분 걸려서 생활이 너무 불편했대요. 계약 전 지도 앱으로 마트, 학교, 병원 같은 시설이 도보 10분 내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세 번째 함정, 관리비 폭탄 조심하세요. 아파트 관리비는 평균 한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오피스텔은 20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고요. 그래서 연간 한 100만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역삼동 오피스텔 한 50제곱미터짜리였는데 공용관리비만 35만원 정도 나오셔가지고 부담스러우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요즘 짓는 신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천안에 있는 불당지웰 아파트 84제곱미터는 관리비가 한 20만원 정도 나오고요. 같은 단지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25만원 정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번째 함정, 월세 수익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세요. 직접 거주하지 않는 시기에는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수익이 관리비를 뛰어넘을 만큼 나오는지 인근 시세 조사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추 매도할 때도 임대 수익률이 높았던 이력이 있으면 안전마진 확보 후에 내가 출구 전략으로 매도할 때 다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어요. 이때 원룸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1년 단위로 짧지만 방 3개 이상은 가족 단위로 임대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대형 면적의 오피스텔이 마찬가지로 다음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입니다. 다섯 번째 함정, 업무용 등록 여부는 세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오피스텔은 임대용으로 쓰든 사무용으로 쓰든 본인이 직접 업무용 등록을 해야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부가세는 보통 분양가의 10%인데 이걸 환급 받느냐 아니냐는 몇천만원 단위 세금 차이로 이어지기도 하죠. 단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 중인데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거주 확인에 따라 주택수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다시 추징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여섯 번째 함정, 조망과 채광 놓치면 큰일 납니다. 송도의 한 오피스텔은 뛰어난 조망권으로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옆 건물 신축으로 조망이 막히면서 시세가 한 2억가량 하락한 사례가 있어요. 조망과 채광은 자산가치 직결이에요. 계약 전에 꼭 건축계획서 확인하고 고층 현장 방문하세요. 아파트 매매 가격은 비싸고 전세가 불안하다면 오피스텔이 현실적 대안이에요. 근데 진짜 되게 대박인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신축 오피스텔은 역세권 도보 3분거리 같은 프리미엄 입지나 호수공원 같은 조망 프리미엄만 보유하고 있다면 그럼 사실 거의 오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로 수원 강교 오피스텔이나 킨텍스역 부근의 오피스텔이 그랬어요. 거의 더블 시세 차익을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이와 유사한 현장을 추천으로 올렸으니까 한번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오피스텔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버튼이에요.